하루에 바로 100만 원 네. 수익이에요? 순수익 100만 원 딱.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으세요? 1시간, 2시간? 시간 거의 안 들어요. 초반에만 구축하는 데만 신경을 딱 쓰시고 그 후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매출이 계속 나오니까 거의 뭐 연금이죠. 연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검색에서 샵 공구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공구와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걸 다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식품으로 꾸며져 있는 피드들 있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동구매를 진행했는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한번 또 보는 겁니다. 흑돼지잖아요. 네. 네, 그럼 돼지가 아니라 이번에 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음식과 관련된 제품을 여기 메시지 보내기를 해서 저랑 공동구매 진행하시죠 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 매출 적게 나온 셀러는 한 600, 700, 많이 나오면 한 2000까지도 나오고 내 마진은 몇 %예요? 못해도 제가 15에서 20%는 가져가려고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온라인에서 벤더 활동을 하고 있는 마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공동구매를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화를 내고 있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공동구매 이런 거 가끔 보이잖아요. 네. 아, 나랑 같이 공동구매 하자 이렇게 해서 수익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을 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셀러가 진행했었던 그 공동구매를 진행했었던 제품군들을 쭉 봐요. 한번 쭉 훑어보고 뭐 뷰티 제품 안에서도 누구는 이제 미백에 관련된 제품을 되게 선호하는 셀러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주름 개선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이 사람은 미백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미백 제품을 제안하면 좋아하겠지 해서 그 전에 진행했었던 제품보다 상위 호환되는 제품을 제가 소싱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 좀 예측을 해본 다음에 그에 맞는 제품을 소싱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시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에 들어가셔서 해시태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공동구매와 관련된 이제 해시태그인데 공구라고 치면 이렇게 아래에 공구 마켓, 공구 중 예고, 오픈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저는 하나씩 다 들어가 봅니다. 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공구 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한 셀러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해당 셀러를 이제 보고 이 셀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랑 공동구매 진행하시죠 하고 이제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불고기라는 밀키트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 소불고기 밀키트가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한 25,000원인데 네. 지금 여기 팔로워 보면 12,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금액을 조금 낮춰서 뭐 한 18,000원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아, 공동구매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동구매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검색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공동구매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화장품 소싱해야겠다 딱 생각을 하셨을 때 어느 경로로 화장품 회사를 찾아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와디즈에서 했고요. 처음 물건은 그렇게 와디즈에서 텄는데 이게 판매량이 나오고 매출이 제 통장에 딱 찍히고 나니까 이거 조금 브랜드력이 있는 걸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싶어서 올리브영에 들어갔어요. 올리브영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탑백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 전화하고 다 메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메일 보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마스크팩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유명한 데들은 마진을 잘 안 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잘 줘요. 그럼 그렇게 한번 소싱했을 때 그 소싱 한 번 한 제품으로 여러 셀러랑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소싱해놓으면 그래도 그 소싱에 대한 리소스는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 물건 주세요 라고 할 때 직접 어떤 경로로 납품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메일로 메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럼 잘 파는 샐러드랑 못 파는 인플루언서들이랑 좀 피드에서 차이가 나요? 피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오, 그럼 어떤 네. 부분을 보고 걸러야 돼요? 그 구매 인증 이벤트 해시태그를 들어가서 보시면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셀러가 네. 이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샀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이벤트에 당첨이 되려고 댓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댓글 수를 파악합니다. 그게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달린 셀러들은 그만큼 제품이 나가는 셀러인 거죠.
이분은 어느 정도 파시는 분이구나 이게 유추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인플루언서한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인데 인플루언서한테 아까 DM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DM을 보냈을 때 잘 수락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잘 파는 셀러분들을 그 설득을 하려면은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셀러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네. 제품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제품군을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구나라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들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오픈했을 때는 좋아요나 댓글 수가 되게 적고 또 어떤 제품을 했을 때는 좋아요나 댓글 수가 많은 게 있어요. 팔로워들이 좋아하는 제품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수료를 조금 더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원래는 안 주는데 당신한테만 이만큼 더 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셀러가 있어요. 네.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아, 이 사람이랑 하면은 진짜 엄청 많은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DM 지우기 버튼이 있거든요. 기존에 보냈던 DM을 꾹 누르면은 휴지통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휴지통을 눌러서 지우고 다시 보냅니다. 어머. 그렇게 했을 때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진행하고 싶었던 셀러 2명이랑 컨택을 했고, 어머. 지금은 이제 인스타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컨택을 하실 때막 최소 몇만 이상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제가 뭐 팔로워 5,000명과도 공동구매 진행해보고 10,000명과도 해보고 15,000 이렇게 5,000 단위로 한 10만 명까지는 제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팔로워가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파는 또 그런 건 또 아닌데, 어찌됐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매량 자체가 보장되려면 최소 1만 명은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1만 이상. 예, 그런 게 저만의 그 데이터가 생긴 거죠. 그럼 그렇게 한번 스폰서분하고 공부를 진행하면은 2차, 3차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럼 한 인플루언서랑 가장 많이 진행한 횟수가 몇 번이세요? 6번? 네. 와, 한 분만 잘 컨택이 되면은 네. 계속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편안하죠. 셀러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이 자기랑 친했던 인플루언서 분들을 소개해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12만 8천 원을 그 소개받은 분과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너무 좋다. 저는 이게 진짜 벤더의 꿀팁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제가 이제 저랑 공동구매 마감했던 셀러에게 딸기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사람으로 만들죠. 스며들게.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이제 5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못해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에 도매가로 가지고 옵니다. 2만 원에 가져왔다 쳐볼게요. 그러면 2만 원에 가져와서 내가 이제 셀러한테 제안을 할 때는 3만 원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 원 피를 제가 먹는 거죠. 3만 원에 제안하고, 그리고 3만 원은 제안받은 인플루언서는 또 자기 마진 만 원을 붙여서 4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이제 공동구매 시작해봐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딱 공부 일정 잡고 이런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딱 한 달 걸렸어요. 아, 딱 한 달? 네, 제조사 소싱하고 셀러 컨택해서 이제 공동구매 날짜 픽스하는 것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지금도 한 건 진행할 때마다 한 달 걸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지금은 보통 한 건의 공부를 잡는데 몇 시간 정도 투입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시간은 거의 안 들어요. 왜냐면 이미 저랑 연락되고 있는 셀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제 욕심을 부려서 매일매일 또 똑같이 DM을 100개씩 보내서 더 파일을 늘려갈 수는 있지만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장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진행하고 있는 셀러 분들하고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 새로운 셀러분들한테 컨택하지 않으시고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거예요? 엄청 많지는 않고요. 한 20명 정도? 20명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한 달에 10건씩은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예.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으세요? 1시간, 2시간? 네. 한두 시간 하루에 매출 얼마 정도씩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금은 계속 2천, 3천 왔다 갔다 하죠. 아까 평균 마진이 15에서 20%라고 하셨는데 그 마진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벌써 그 정도로 좀 효율화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신 거네요? 거의 뭐 연금이죠. 몇 명한테 보내야 회신이 몇 명한테 올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게 하루 100명한테 보냈을 때 한 명 정도 회신이 왔었어요. 1%네요? 네, 1%. 그럼 100명한테 보냈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하루 종일 보내죠. 하루 종일? 네. 본업에 지장 가지 않는 한 그냥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이제 뭐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도 보내고, 뭐 화장실 갔을 때도 보내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도 보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100개 보내면은
그러면은 인스타에서 너네 스팸 계정 아니야 하고 막아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10개, 뭐 20개 이렇게 연달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다다다다 해버리면은 이제 보시라고 판단해가지고 막게 되는데, 시간텀을 조금 두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이 지금 인스타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네이버 밴드도 있기 때문에 막힐 것 같다 싶을 때쯤에 플랫폼을 옮겨서 또 거기서 활동을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인스타그램 DM을 보낼 때 그 제품 자체가 좋으면은 회신이 잘 와요? 제품만 좋으면은 너무 이상하게 보내지만 않으면 오죠. 네, 결국에 그냥 제품력이 좋은 거를 어쨌든 간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근데 그 제품력은 막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그 셀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인 게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쵸. 거기에 플러스로 뭐 이미 오픈마켓,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들어갔을 때 리뷰나 평점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이제 셀러가 선택하기에 좀 편안하죠.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 잘 나온 영상이 공동구매 중개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벤더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접 발로 뛰시는 입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요,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맨 처음 진행하셨던 공동구매가 그때도 뷰티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진행하셨던 분과는 104개인가 팔았고요. 104개. 매출은 그때 104개 파니까 한 3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 100, 셀러 100, 저 100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게 맛을 보니까 이게 정말 되네? 조금 더 파이팅 있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한 공구당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셀러마다 다 들쭉날쭉이긴 한데 최소는 한 60개? 그래도 꽤 많네요. 한참 제 기준에 부족합니다. 오,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 하셨던 거예요? 뭐 엄청 막 비싸진 않았고요. 12만 8천 원? 엄청 비싼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인스타에서 판매가 돼요? 됩니다. 그거 했을 때 160 몇 개인가 팔렸어요. 12만 원짜리? 네. 그래서 이런 셀러 한 10명만 모아두면 이거 월 매출 억지 깼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셀러를 이제 발굴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정도 판매하시는 분들은 막 팔로워가 몇십만 이런 분들인 거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10만도 안 됐습니다. 그때 진행했던 분이 한 8만? 화장품은 제가 듣기로 광고든 공동구매든 단가가 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몇 퍼센트 정도가 좀 평균이에요? 셀러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일단 기본 25%로 이제 던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신이 오면은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제가 줬던 거는 30%. 맨 처음에는 100개 보내면 한 개에 답장 오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네. 약간 멘탈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쵸.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물건을 소싱해오면 어찌됐거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서 제가 매출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는 셀러가 제조사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본인도 이제 본업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나 저 제품 하고 싶은데 숙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통 자체를 모르는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갖다 주어서 할 때마다 내가 수수료 얼마큼 드릴게요 하면은 제조사도 인플루언서도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연락을 안 해? 그럼 싫으면 마라 라는 마인드를 가져왔어요. 네. 너네 안 해? 너네 손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안 해? 그럼 컷.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영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뒤에 공구가 딱 열려요? 그또 셀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길게 막 안 하거든요. 딱 한 3일 혹은 이제 하루. 길다고 해서 막 매출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하루만 딱 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죠. 이거 다시는 없을 기회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루만씩 치고 빠지고 하는데, DM을 딱 보낼 때 본인 계정으로 보내셨어요? 아니면은 벤더용 계정을 하나 새로 파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제 계정으로 했었어요. 귀찮아가지고 빨리 나는 실전에 투입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냥 제 계정으로 했는데 막히니까. DM 너무 많이 보내서 인스타에서 네, 그때 이제 팠죠 새로. 그럼 며칠 동안 그걸 하셨더니 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카카오톡 보내면은 친구가 읽고 답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속도가 아니라 이게 DM을 보내면은 한 일주일 후에 답변이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제일 길었던 거는 5월에 보냈는데 8월에 답변이 온 게 있었어요. 그분과 진행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 약간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절대. 그냥 내가 농사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 뿌린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보셨던 카테고리는 딱 뷰티 한 군데이신 거예요? 아니요. 뷰티를 하다가 그 셀러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나 음식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제 저한테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해가지고 제조사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공급가를 주셨고 테스트 제품을 이제 보내드리고 드셔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 식품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밀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료 제품들 마진이 그나마 음료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소싱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음식도 갖고 오셨을 때 몇 개 정도 그때는 판매가 됐어요? 한 200개, 300개씩 나가더라고요. 단가가 뷰티보다 조금 이제 내려가는 대신에 확실히 판매량은 높아요. 소싱을 하시려면은 지금 공동구매라는 특성상 마진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면 2, 3만 원에는 내가 소싱을 해와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단가를 잘 가져오려면 제조사한테 되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잘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막 부딪혔습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냥 대표님 저 이런 사람인데 제가 하루 100개, 200개씩 팔아드릴게요. 시작하기도 전인데 일단 물건을 받아와야 되니까 100개, 200개씩 팔아드릴게요. 내일에 마티니 그건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으로 일단 물건 받아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은 저질러 놨으니까 찾아야죠 빨리. 빨리 찾고 빨리 이제 결과물을 제조사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0개씩 보냈어요. 결제를 하려면 결제 페이지는 보통 누가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처음 진입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내가 이제 만든 스마트 스토어의 링크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100개가 팔렸는데 50개밖에 안 팔렸어요 라고 이제 거짓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주를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제조사에다가 넣을 때 돈을 주고 발주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네. 100만 원짜리 100개가 팔렸으면은 발주 비용이 100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나한테도 지금은 너무 큰 돈이다, 부담된다 하면은 제조사 판매 링크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조사한테 링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나중에 우린 정산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고객이 결제를 해도 제조사한테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먼저 드려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아예 없죠. 그럼 정말 무자본 창업이 되는 거고. 완전 무자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성공적으로 하시려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구 벤더로서 성공하려면 끈기. 네. 지치지 않는 마음. 중꺾마. 오히려 스킬적인 것보다는 네. 그냥 계속 해나가면 그냥 되는 거라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매출에 한번 나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돈 10,000원이든 간에 이거 하니까 정말 돈이 되네, 들어왔네,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